빅로컬 빅펄스에서 김대종 세종대 홍보실장님을 모시고 대학이 처한 위기와 대학이 처한 구조적 환경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김대종 홍보실장님, 홍보실장님으로서의 본인 소개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대학교의 김대종 교수입니다. 저는 어쨌든 홍보실장을 맡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좋은 것은 많이 홍보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세종대는 100개 언론사에 1000명의 기자에게 매일 보도자료를 냅니다. 보통 하루에 요즘은 2개씩 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세종대 기사가 실리는 게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종대는 지금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교수가 한 1000명 정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세종사이버대도 한 15,000명 정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현재 한 4,500명, 한 5,0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는 일단 제가 서울의 총장님들이 40개 대학이 있는데, 서울 총장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사무국장을 한 3년 했습니다. 그래서 총장님들 간의 이제 커뮤니티인데, 우리가 이제 공유대학을 하자, 이렇게 공유대학 플랫폼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총장님들이 2년에 한 번씩 바뀌고 4년에 한 번씩 바뀌니까 영속성이 없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플랫폼이 있는데, 저희들은 어느 지방에서는 요구하든지 하면 그 플랫폼을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시 예산으로 10억 원을 들여서 공유 플랫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학점 교류를 온라인으로 하든지 오프라인으로 하든지 둘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국인들을 많이 유입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위기를 극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홍보실장으로서 그 대학을 이제 홍보하는 것을 또 넘어서 가지고 대학 간을 연결시키는 공유대학 프로젝트를 우리 또 대학 총장 포럼의 사무국장으로서 또 추진을 하셨군요. 그럼 여기서 바로 아주 민감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학 위기라는 표현은 가장이라고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이라고, 냉정한 현실이라고 보시는지 솔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서울에 이제 우리나라 지금 전국의 대학이 한 400개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고, 서울에만 40개 대학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한 도시에 모든 좋은 대학이 다 몰려 있는 곳이 이제 서울이 거의 유일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공유대학 플랫폼은 일단 서울부터 우리가 학교의 차별을 없애자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건데, 서울대학하고 연세대학이 빠져나가고 나머지 대학은 다 공유대학 플랫폼에 들어오고 서울 총장 포럼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서울대 연대가 이제 안 하겠다 자기들은. 그래서 이제 총장 포럼에는 가입을 하지 않았지만 고대 한양대 다 가입은 되어 있습니다. 총장님들은 2달에 한 번씩 모여서 점심을 먹으면서 교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벚꽃 피는 순서대로 이제 지방에서부터 이제 대학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는 71년생 105만 명이 태어났고, 올해 우리나라 23만 명 태어납니다. 인구가 80% 줄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대학이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들을 유입한다든지 또는 이런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대학들이 좀 더 운동장 하나 만들면 같이 쓰는 겁니다. 연구실 만들면 같이 쓰는 게 바로 공유대학 플랫폼이다. 그래서 학점 교류라든지 수업 교류뿐만이 아니라 대학들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 기자재라든지 운동장도 같이 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대학 자체의 위기라기보다는 한국 사회의 인구 감소와 함께 대학에 들어올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생겨나는 위기라는 그런 측면을 말씀하셨고, 그런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공유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전략이다, 대학 경영 전략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대학도 이제는 일종의 브랜드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 홍보에서도 이런 대학 브랜드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그 대학 브랜드를 우리가 그러니까 높이기 위해 가지고 특히 이제 브랜드 자산이라고 우리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대학 브랜드 자산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 측면에서는 어떤 노력을 우리가 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말씀해 주시면. 뭐 이제 제가 있는 세종대학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제 브랜드를 올리고 좀 올릴 것이냐. 뭐 학교에서는 이제 좋은 논문을 쓰고 세계적으로 랭킹을 계속 올리고 있지만 이렇게 학교에 이제 서열화되어 있는 것은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서서히 바뀌고 급변하게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뭐 대학 랭킹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서울 연고대부터 해서 그 순서대로 이제 대학이 랭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브랜드라든지 대학에 대한 그런 선호도 이런 것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좀 절감하고 있고 시간이 서서히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많은 대학들이 이제 뭐 QS나 TH 랭킹이라든지 세계적 랭킹에 이제 굉장히 많이 몰두하고 있고 좋은 논문을 많이 쓰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이제 국내도 마찬가지고 국외도 이런 것이 함께 병행이 돼야만 우리 좋은 영남대학교도 함께 이제 브랜드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우수한 교수나 또 학교에서도 우리가 학교를 좀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그런 의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사립대학은 이제 그런 게 장점이거든요. 국립하고 다르게 이제 사립대학은 오너가 있기 때문에 주인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유 자원의 비극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초지는 공유 자원이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풀만 뜯지 나무를 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주인을 찾아주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코끼리가 하도 이제 상아 때문에 많이 죽으니까 이제 구역을 정해가지고 이제 누가 보호해라 이렇게 해주니까 코끼리가 안 죽어야지 외국인 관광객이 찾아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인을 찾아줘야 된다. 그래서 사립대가 우리나라 전체 대학의 한 90%를 차지하고 있고 인재 육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수한 교수님, 또 우수한 학생들 유치, 또 해외 유학생의 유치 이런 것이 다 병행이 돼야만 또 대학이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나 이제 대학이 홍보하는 데 있어가지고 입시 중심의 홍보가 그러니까 가장 뭐 지금 큰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입시 중심의 홍보에서 우리가 뭐 연구라든가 산학협력이라든가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는 홍보 이런 식으로도 대학 홍보의 패러다임이 변화돼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적극 찬성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교수님들의 우수한 논문이라든지 학부생들, 대학원생들, 뭐 석박사들이 당연히 논문을 쓰는 게 주 목적이지만 학부생들이 논문 쓴 것은 가장 또 우리가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보도하는 걸 가장 많이 하는 게 교수님들의 이제 연구 업적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또 학부생들 논문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보도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이것을 기업에도 많이 알려가지고 그러니까 기술 이전. 세종대학이 작년에 기술 이전 한 180억 정도 했습니다. 국내 1등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목표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대학이 당연히 학교 브랜드뿐만 아니라 좋은 논문도 쓰고 좋은 연구를 해서 기업과 연결이 되고 실질적인 우리 경제에도 활용이 되기를 저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대학이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기관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술 이전과 같이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의 엔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요. 특히 그렇다면 학생들이 어떤 미래 노동 시장에 어떤 적응을 해야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학이 그렇다면 산업, 기업을 따라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 대학의 어떤 아카데믹한 것을 좀, 알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산업계가 대학의 연구와 비전을 더 많이 따라와야 한다, 그런 것인지, 그 방향성도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둘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국은 특히 이제 대학들이 기업과 협력을 많이 하고, 당연히 이제, 대학이 최신 정보를 미국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기업이 산업 쪽이 더 많은 최신 정보나 기기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세종대학에 이제 지난주에 엔비디아 GPU 한 30개 정도 이제 정부에서 이제 구매를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메타라든지 엔비디아, 메타라든지 아마존이 이런 GPU를 한 10만 개 정도 합니다. 30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가 30만 개를 이제 26만 개 주겠다 이렇게 엔비디아가 얘기했을 정도로 미국은 10조, 20조를 막 기업들이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미국은 대학이 오히려 최신 정보나 최신 기자재로 연구하고 있다. 그래서 뭐 결론은 우리나라도 대학이 우리나라의 기술과 산업을 선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기업과 산학협력을 통해서 함께 발전해야 된다. 제가 있는 세종대학도 산학협력단이 따로 별도 법인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 기술 이전이라든지 연구과제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GDP 대비 R&D는 1등입니다. 우리가 GDP 대비로는 한 4%, 3% 가장 많이 하는 나라다. 그런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 우리 대학과 산업이 함께 발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하고 기업의 일종의 더블 헬릭스 구조인데요. 이러한 더블 헬릭스 구조에 이제는 정부의 어떤 역할도 중요해서 트리플 헬릭스 구조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트리플 헬릭스를 넘어서서 시민사회 섹터까지 얘기하는 쿼드러플 헬릭스 구조를 이제 유럽연합에서는 또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오늘 이런 그 대학 홍보를 넘어서 대학 경영, 그다음에 대학 경영에 있어서의 어떤 공유하는 자원을 공유 자원에 연계하는 네트워킹 시대의 경영까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오늘 짧게 또 이제 그 마지막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린다면 그렇다면 이제 학생, 학부모, 지역, 기업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사실은 대학의 주변에 이제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 중에서 모두 다 중요한 그러한 그 이해관계자이지만 특별히 중요한 홍보 대상자가 있다면 어떤 측면은 이제 어떤 홍보 대상을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보도자료의 배포 측면에서는 기자가 가장 중요할 수 있겠지만요. 네. 저는 이제 우리가 보도자료를 매일 내는 거, 학교 보도자료 매일 내고 학교에 SNS 4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학들이라든지 개인들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그다음에 페이스북, 또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인스타그램, 또 네이버 블로그 이 4개는 필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고 있고 서울의 많은 대학들은 트위터도 많이 하더라고요. 트위터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있고 사람과 사물을 이어주는 만물초진연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많이 노출되는 것,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우리 한국인들이 모든 10대, 20대, 50대까지 가장 많이 보는 유튜브입니다. 이런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 중고등학생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 개인들이나 기업들은 이런 SNS를 적극 활용해야 되겠고 따로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는다. 저는 우리가 그 누구 하나가 안 중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자기가 브랜드도 하고 본인의 연구 방향이라든지 본인이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런 SNS를 통해서 앞에서 4개 말씀드렸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이 4개는 꼭 함께 해야만 사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이 연구도 홍보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학 홍보와 그다음에 대학 경영, 그다음에 최근에 추세까지 2026년도를 이제 바라보는 우리 김대중 홍보실장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대중 교수님, 그래도 2026년도 대학이 처한 작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전략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 문장으로 2026년도를. 예. 저는 우리가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지만 2026년은
굉장히 위기가 지속되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기회로 삼아서 또 역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종대학교 김대종 홍보실장님을 모시고 대학 홍보와 대학 경영의 여러 가지의 추세와 그다음에 대학 홍보와 대학 경영의 여러 가지의 팁들을 오늘 배우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